지금부터 신영복 선생님 10주기 추모식 일부 별세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성가 47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성가는 부활 성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별세한 이를 평안히 쉬게 하시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는 일이 없고 죽음이 다시는 그분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주여 별세한 이를 평안히 쉬게 하시며 시편 23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아쉬울 것 없소라. 지쳤던 이 몸에 생기 넘친다. 그 이름 목자이시니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곧은 길이요 당신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이다. 주여 별세한 이를 평안히 쉬게 하시며 영원한 빛으로 비춰소서.
성서의 말씀은 고린도인에게 보낸 첫째 편지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살과 피는 하느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어 없어질 것은 불멸의 것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 심오한 진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도 없이 죽은 이들은 불멸의 몸을 살아나고 우리는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을 몸은 불멸의 옷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몸은 불사의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썩을 몸이 불멸의 옷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불사의 옷을 입게 될 때는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죽음아, 내 승리는 어디 갔느냐? 죽음아, 내 독침은 어디 있느냐? 한 성서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든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하는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성서의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고 신영복 선생님의 10주기를 맞아 여기 모였습니다. 선생님은 감옥이라는 가장 닫힌 공간 속에서 가장 넓은 세계를 사유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남기신 말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이 문장은 선생님의 삶 전체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홀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함께 엮이며 서로에게 열릴 때 비로소 사람이 됩니다. 이 사유는 예수의 언어와 매우 닮았습니다. 예수는 말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가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에게 인간은 결코 고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언제나 타자의 얼굴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흔히 오해합니다. 부활을 죽은 몸이 다시 소생하는 사건으로만 이해하면 부활은 그저 과거의 기적에 머물고 맙니다. 복음서가 증언하는 부활은 다릅니다.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를 즉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갈릴리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스승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이란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넘어 절망 속에서 관계가 다시 열리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상처 입은 공동체가 다시 서로를 부르는 사건이며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시신의 회복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입니다. 신영복 선생님은 평생 관계를 사유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연대, 지배가 아니라 공존을 말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언어입니다. 부활은 폭력과 배제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제자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공동체는 붕괴되었습니다. 그때 부활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 인사는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부름입니다.
부활이란 다시 연결되는 하느님의 초대입니다. 부활은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절망 속에서 다시 타인을 신뢰할 때, 미움 대신 손을 내밀 때, 배제된 사람이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때, 폭력 대신 연대가 선택될 때, 그때마다 부활은 일어납니다. 신영복 선생님이 감옥에서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며 글을 썼던 순간들, 그것이 부활이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의 패배를 사랑의 관계로 전환시켰던 그 사건, 그것이 부활이었습니다. 신앙은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선생님은 세상을 냉소하지 않았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부활을 믿은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어떤 관계를 선택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배제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와 다시 연결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선택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머리로만 상상하는 공허한 언어가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가 선택하는 관계 속에서 시작됩니다. 증오 대신 이해를, 경쟁 대신 연대를, 무관심 대신 책임을 선택할 때 우리는 부활의 사람이 됩니다. 고 신영복 선생님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위로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남긴 것도 기적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부활은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 추모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부활을 선택합니다. 관계를, 연대를, 인간됨을 선택함으로 부활의 주체로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 결단 속에서 신영복 선생님도, 예수도, 그리고 부활도 지금 여기에 살아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선생님을 생각하며 묵념하겠습니다. 성모 마리아 성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대경은 함께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한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오며 내 마음이 나를 구원하신 하느님을 기뻐합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주님의 이름 거룩하십니다. 주께서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습니다. 굶주린 사람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자비를 베푸십니다. 별산이를 평안히 쉬게 하시며 영원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한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그리스도여, 지옥의 권세와 영원한 죽음에서 주님의 종 신영복 선생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주여, 모든 악과 죄와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소서. 주여, 생기를 회복할 안식처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께서는 죄인의 죽음을 원치 아니하시고 다만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나이다. 비오니 이 세상을 떠난 신영복 선생의 영혼을 불쌍히 돌아보시고 그를 위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엄히 심판치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사시며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께서는 부활이며 생명이시니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이 약속으로 위안을 얻으며 이 소망 안에서 헌신된 삶을 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구세주와 심판주가 되시며 이제와 영원히 사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여, 별산이를 평안히 쉬게 하시며 별세한 신영복 선생님의 영혼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평안히 쉬게 하소서. 별세 기도를 마칩니다. 뜨겁게 불타던 그 눈빛, 끝없는 질문
네, 이어서 신영복 선생 10주기 추모식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성공회대 우이인문학연구소장 최영묵 교수입니다. 먼저 김경문 총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신영복 선생님을 그리워하는 추모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회대학교 총장 김경문입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 별이 되신 지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마음속에 선생님의 빈자리는 여전히 크고 깊게 느껴집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기꺼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추모식의 주제인 다시 처음처럼이라는 글귀를 마주하며 저는 선생님께서 남기신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며 또 하나의 먼 여행은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이라는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와 대학은 수많은 굴곡과 변화를 겪었습니다. 초대장의 글귀처럼 변화는 늘 가능성으로 존재하지만 그 가능성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부단한 성찰적 실천임을 선생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혼란한 시대 속에서 선생님의 지혜를 나침반 삼아 우리의 말과 글 그리고 삶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오늘 10주기를 맞아 우리는 선생님께서 일구신 작은 숲을 기억하며 더불어 숲 조형물을 제막했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숲이 될 수 없듯 우리가 서로에게 나무가 되어 어깨를 걸 때 비로소 아름다운 숲을 이룰 수 있다는 연대의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성공회 대학교는 선생님께서 남기신 인문학적 성찰과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우리 교육 현장에서 올곧게 이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이 꿈꾸셨던 더 크고 넓은 숲으로 나아가는 길에 여기 계신 모든 분께서 따뜻한 동행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맑은 영혼이 이곳 성 미카엘 성당과 우리 대학교의 교종을 늘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몇 분 추모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님의 추모사를 문진영 청와대 서해석이 대독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추모식 추도사를 대독하겠습니다. 시대의 아름다운 스승 쇠기 신영복 선생님을 추모합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도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한 번 바뀌고도 남을 세월이지만 교수님의 가르침은 조금도 바래지 않은 채 우리 곁에 숨쉬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늘 관계의 소중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우뚝 선 나무가 아니라 서로 기대고 어깨를 맞댄 더불어 숲이 되자고 하셨습니다. 경쟁이 아닌 공존을, 분열이 아닌 연대를 통해 비로소 사회는 건강해진다는 선생님의 말씀을 다시금 떠올려 봅니다. 다수의 평범한 시민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이끌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높은 자리에서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낮은 곳으로 향하는 하방연대의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시대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약은 강물처럼 흐르고 만남은 꽃처럼 피어나리라고 하셨죠. 비록 선생님께서는 이제 함께 계시지 않지만 선생님과 맺었던 수많은 관계의 씨앗들이 지금 이 자리 그리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꽃이 되어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토록 소중한 동지들과 함께
서로의 삶을 살피고 버팀목이 되어주며 진정한 더불어 숲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처럼 흔들림 없이 사람이 사람답게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복 선생님, 선생님의 영원한 안식을 온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 1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제가 대통령께 받은 추도사에는 신영복 교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인연을 핑계로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신영복 선생님과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 30년 전에 성공회 대학에서 같이 선생님을 모시고 이 성공의 언덕에서 같이 축구도 하고 땅 탁구도 치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고, 그 이후에 저의 삶은 신영복 선생님 만나기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선생님의 글에서, 그리고 선생님과의 대화에서, 가르침에서 선생님은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이런 생각을 하실까 하고 감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남기고 떠나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뜻을 우리 사회에 실천해야 되는 건 우리들의 남아있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선생님들, 우리 모두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선생님의 추모하는 마음은 다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뜻을 이어나가서 좀 더 우리가 사람다운,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회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멀리 계신 문재인 전 대통령님도 추모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고민정 의원님이 대독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늘 그렇지만 선생님 너무 보고 싶네요. 선생님을 너무 보고 싶어하고 또 늘 닮아가고 싶어하는 제자 고민정입니다. 또 이 시각에도 선생님을 저만큼이나 많이 보고 싶어 하실 문재인 전 대통령님의 추도사를 대신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복 선생님 서거 10주기를 맞아 한 시대를 사색과 성찰의 언어로 이끌어 주신 선생님의 높은 뜻을 되새기며 경건한 마음으로 기립니다. 선생님은 우리 현대사의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온몸으로 겪으며 그 가혹한 시련을 사람과 사회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사유로 승화시킨 시대의 스승이셨습니다. 20년이 넘는 긴 옥고의 시간조차 선생님에게는 가장 척박한 곳에서 희망의 뿌리를 내리는 수행의 과정이었습니다. 좁은 창으로 바라본 세상이었지만 그 안에서 길어올린 사람 존중의 가치는 담장을 넘어 수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나무야 나무야, 더불어 숲, 처음처럼, 강의, 담론 등 주옥 같은 저서들에 담긴 선생님의 사유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간절한 이정표였습니다.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관계론과 더불어의 정신은 제가 시민사회에서 활동할 때는 물론이고 정치와 행정의 길을 걸을 때에도 늘 든든한 길잡이가 되었으며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데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때로 선생님의 삶과 사상을 두고 엇갈린 시선이 머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는 오늘날 선생님께서 남기신 함께 맞는 비의 철학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가르침으로 다가옵니다. 서로의 차이를 넘어 공동체의 온기를 회복하려 했던 선생님의 성찰이야말로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되새겨야 할 유산입니다. 서거 10주기를 맞아 선생님의 온화한 미소와
매서운 통찰을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선생님의 정신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더불어 숲으로 되살아나기를 바라며 그 뜻이 다음 세대에게도 온전히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선생님의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2026년 1월 15일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전 성공회대 총장님이셨고 지금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 지회장으로 계신 이재정 신부님 모시겠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신영복 선생님 총무사를 하게 된 것은 제가 이 대학의 초대 총장할 때 모신 그런 인연 때문에 저에게 이 기회가 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정말 긴 세월 함께하면서 신 선생님부터 많은 걸 배우고 지금도 제 마음 속에 살아계신 신 선생님의 추모의 말씀을 그저 간단한 문서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신영복 교수님 10주기 추모사. 선생님과 작별하던 10년 전 그날은 몹시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겨울치고 너무 포근한 날입니다. 선생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1989년 3월 2일 당시 학교의 본관이었던 피츠버그 빌딩 2층 강의실에서 첫 강의를 하시던 신영복 선생님의 그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988년 한여름에 선생님은 20년이라는 견디기 어려운 수감 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 석방이었습니다. 60년대의 살벌한 군사 통치 상황에서 선생님은 역사의 대표적인 희생양이었습니다. 성공회 대학교의 전신인 성공회 신학교가 선생님을 간곡하게 모셔왔습니다. 선생님이 내신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시대의 큰 스승의 육사는 아니지만 육군사관학교는 아니지만 성공회 신학교 강의실에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은 교수님의 자리를 되찾아 드린다는 그저 작은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1968년 육군사관학교 강의실을 강제로 떠나신 후 실로 21년 만에 서울의 변방에 있는 작은 강의실에서 60년대를 경험하지 못했던 학생들 앞에 서신 것이었습니다. 비록 육사는 아니지만 교회 성직과 사회 복지를 꿈꾸는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은 동양 철학의 고전 읽기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감동과 감격이었습니다. 동양 철학의 진수인 존재론과 관계론은 인문학의 새로운 해석이었으며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도 가슴도 손도 아닌 발이라는 말씀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삶을 심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숙연한 자리였습니다. 그것은 삶의 성찰이었으며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사회, 그리고 인간과 역사의 관계에서 인간 존재의 의미와 길을 찾는 깊은 시면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오신 이후 이 작은 신학교는 1993년에 서울에서 가장 젊은 새로운 대학으로 인가를 받았고 그 이듬해에는 대학교로 승격하였습니다. 신영복 선생님을 존경하는 학자들은 물론 청년들이 성공회 대학교에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전국에 있는 수많은 대학교와 다른 대학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름은 더불어 숲에서 지향하며 함께 생명과 생명이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가는 삶의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대학, 다른 대학, 교수와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남이 가지지 않은 길을
남이 가지 않은 길을 만들어가는 대학을 지향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997년 임시 석방, 가석방의 마지막 족쇄에서 풀려나 성공회 대학교의 교수로 당당하게 임용되셨습니다. 당시 성공회 대학교 이사회는 한마디의 이견도 없이 만장일치로 신용복 교수 임용을 승인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당시 군사법정이 육군대위 신용복에게 내렸던 무기징역을 무죄로 선언한 것과 같은 감동이었습니다. 그 후 신용복 선생님은 곧 성공회 대학교였고 성공회 대학교는 바로 신용복 선생 자신이었습니다. 10년 전 오늘은 선생님과의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또 다른 처음이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했던 그 처음이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전이고 새로운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더불어 숲은 성공의 대학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그리고 정의와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추구하는 세계 곳곳에 살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신용복 선생님을 추모하는 것이 지금도 변함없이 변방으로부터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계신 선생님의 그 새벽빛을 확인하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교수님들, 전직 교수님들, 현직 교수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37분의 성공회 대학교의 교수님들이 뜻을 모아 더불어 숲이라고 하는 작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이 더불어 숲 앞을 지나가는 모든 학생들과 성공회 대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더불어 숲 표제 앞에서 다시 한번 삶의 자세를 돌이켜보고 가다듬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더불어 숲을 민들레 홀씨 날리듯이 이 나라와 온 세계에 넓혀서 선생님이 꿈꾸시던 폭력과 힘의 지배가 사라지고 함께 존중하며 공존하는 한 평화와 꿈의 세계를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합니다. 선생님의 그 인문학의 가르침대로 문명의 전환과 민주주의 시대를 더 키우고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선생님, 더불어 숲 성공회 대학교를 잘 지켜가겠습니다. 존경합니다. 다시 뵐 때까지 편히 쉬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이어서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님의 추모사입니다. 요즘 국중박이라고 많이 합니다. 이재정 총장님은 꼭 내 앞에서 마이크를 아래로 해놔가지고 나는 다시 올려야겠습니다. 선생님 돌아가신 지 10년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어딘가 계신 것 같아요. 이 가족이나 성공회대 식구들 또 돌베개 식구들은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겠지만은 저야 살다가 어쩌다 전화를 하거나 만나는 그런 사이에서는 언제 또 보자고 연락이 올 것만 같습니다. 돌이켜보건대 1988년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 나왔을 적에 우리가 시대의 참 지식인상을 만나면서 그때 받은 그 엄청난 충격은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실감하는 것입니다. 마치 선방에 내려치는 죽비 같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또 거기에다 20년의 옥고를 치르면서 나온 그것이 감옥이 아니고 선사들이 추구했던 무문관 속에서 자신을 닦았던 그 결실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로 대신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호철 선생님은 신용복 선생님의 글을 보면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나 월터 페이터를 능가해가지고 몽테뉴의 팡세를 앞지르는 명상록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바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노신의 잡문집인 아침꽃을 저녁에 줍다라고 하는 조화 석습에 필적할 만한 그러한 글이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들만이 아니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글씨 때문에 깊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90년 예술마당 금강에서 처음 서예전을 할 때 제가 미술평론가로 글을 쓰면서 이 세상에 보기 힘든 이 글씨가 어떻게 나왔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글은 연대, 관계를 얘기하는 어깨동무체라고 하는 것이 맞겠다 하고 그렇게 부른 것이 많은 사람들이 또 쓰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얘기했듯이 이 글씨의 연원은 어머니의 서간체에서 시작했다고 하는 그 평범성의 출발이 주는 의미가 큽니다. 원주의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은 이 길거리에 있었던 군고구마채를 보면서 그 글씨를 다듬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 평범성 속에서 더 높은 진리를 찾아가는 그 길의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대학에서만 강의한 것이 아니고 인문 공부, 이 사회 교양 강좌를 연 것은 우리 인문학이 다시 부활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고, 그리고 전 이 인문 공부의 전임 강사처럼 선생님 부름에 불려다니면서 그 인연을 계속해 왔는데, 가만히 옆에서 보면은 선생님처럼 결이 고운 분은 참 만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맑은 미소,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 또 거절할 줄을 모르시기 때문에 신용복 선생님과 만난 사람은 다 자기가 신용복하고 제일 친한 줄 알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신용복 선생님 다시 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또 그 앞에 교목실장님 모든 분들이 신용복 선생님 사상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거에 가장 큰 화두는 관계였습니다. 그 관계가 신용복 선생님이 글씨를 쓰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껏 붓을 가누어 조신해서 그은 획이 그만 삐뚤어져 버릴 때 나는 우선 그 부근의 다른 획의 위치나 모양을 바꾸어서 그 실패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획의 성패란 획 그 자체에 있지 않고 획과 획의 관계 속에 있다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글씨를 쓸 때 한 획의 실수는 그 다음 획으로 감싸고 한자의 실수는 그 다음 글자로 보완합니다. 한 행의 결함은 다음 행의 배려로 고칩니다. 이렇게 하여 서예 작품은 실수와 보상과 결함과 사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서로 의지하고 양보하며 실수와 결함을 감싸주는 따사로운 인정이 무르녹아 있습니다. 그 결과 신용복 선생님이 가장 추구했던 것은 보편적인 인간애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용복 선생님 정말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김재동 방송인이 사실 제자입니다. 신 선생님.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와서 추모사 준비해 주셨습니다. 유영진 청장님 항상 마이크를 높여 놓으셔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힘듭니다. 뽑아서 하겠습니다. 다들 적어 오셨는데 적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선생님 글씨 쓰는 것처럼 그런 거에서 마이크 한번 돌리고 오래간만에 선생님 앞에서 마이크 돌려보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의 인사 말씀도 계셨지만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서 계시는 분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렇게 서서 오랫동안 이렇게 계시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 앉아 있다가도 일어나서 몰래 나가는 판인데 예, 이렇게 오랫동안 서셔서 이렇게 계시는 분들의 마음, 그 발길을 이끄는 선생님의 그 마음이 어디에서 왔을까? 처음으로 창공을 만나는 어린 새의 날개짓처럼 우리 항상 처음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늘 어린 새의 날개짓만 생각하고 우리 날개짓을 받아주셨던 너른 창공은 가끔 잊어버렸는데 그 너른 창공을 기억하시면서 서 계시는 여러분들 모습이 저는 되게 가슴이 따뜻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는 분들이 오늘 서 계신 분들에게 박수 한번 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한때 방송을 했고요. 그리고 한때는 선생님 수업 제일 뒤쪽에서 듣고 있다가 늘 저 마당 밑에서 막걸리 마시고 있으면 선생님이 따로 불러가지고 예, 술만 마시면 안 돼요, 제동 씨. 담배도 피워요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네, 그게 지금까지도 제 건강을 지탱해온 네,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늘 새로 들어오던 새내기들이 담배를 돌려 물거나 아니면 흡연실에서 선생님을 피해서 가려고 할 때 이렇게 부르셔서 같이 피워도 돼요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모습이 저는 늘 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저 용준 저 선배님께서도 정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관장님이시던 말씀하셨는데 만나면 다 친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예, 그러셨는데 저한테는 늘 그러셨습니다. 제동 씨는 두부 같아요. 나는 싫어하는데 사람들은 좋아하대요. 이렇게 얘기하셔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한참 묵상을 했습니다. 그 두부를 싫어하신다는 말도 한참을 묵상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군인이시기도 합니다. 대위이셨고요. 예, 그래서 저는 늘 감옥 갔다 온 든든한 큰형님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왜 공부도 잘하는데 이렇게 감옥 갔다 온 싸움도 꽤 하는 큰형님들이 있어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누가 돈 빼앗으러 오면 내 형님 중에 감옥 갔다 온 형님 있다. 그것도 21년 갔다 오셨다. 글도 진짜 잘 쓴다. 그런 큰형님이 사실 문무를 겸비한 큰형님이 드물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영광급에 이르지 않아서 더욱더 존경하는 군인이기도 하고요. 그 저기 제주도에 같이 한번 갔었습니다. 아마 그때 김창남 스님도 같이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주도에 내리자마자 제주도의 돌과 지형 지물에 대해서 역사적 연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를 붙들고 설명을 하셔가지고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순간이 한없이 그리워지고 아마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친한 마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늘 뭔가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전해주시고자 하셨던 마음이 지금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방을 같이 썼는데요. 김창남 선생님이 그때 다른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다 같이 갔는데 이게 사실 여러분 여행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일 대방하고 같이 방을 쓴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당첨이 된 것 같아요. 그건 존경하는 마음과는 사실 별개입니다. 들어갔는데 방에 침대가 1인용이었어요. 사람은 2명인데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그 침대를 쓰시라 그랬더니 그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반바지 같은 파자마 같은 걸 입으시고 위에 메리아스 그 우리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입던 그걸 입으시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또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렇게 큰형님 아버지 또래하고 같이 방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전 누나 5명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처음 보는 광경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침대에 가시라 그랬더니 내가 바닥에서 잘 테니 제동 씨가 침대에서 자요. 끝까지 또 말씀을 원래 안 놓으시잖아 아시죠? 그것도 사람 미치게 합니다. 그 좀 놓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뭐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아니 침대 가시고 제가 바닥에서 자겠다 이게 실랑이를 하다가 선생님께서 웃으시면서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결국 제가 침대에서 잤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보시면서 제동 씨 나 감옥 갔다 온 사람이에요. 내가 편한 데서 잘게요. 그래서
침대에서 자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늘 관계를 설파하셨지만 저와의 관계에서 저는 늘 불편했다는 말씀을 스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여행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한참 동안 마지막 강의 때까지 때로는 밑에 앉아서 때로는 그걸 이어가면서 함께 스님 곁에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있을 수 있어서 되게 큰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태권도 빨간띠까지만 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만둬가지고 바깥에서 애들 까만띠 따는 걸 6개월 동안 저쪽 바깥에서 이렇게 유리창에서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젊었었던 한 24살 되던 사범님이 저를 따로 불러가지고 마당에서 몰래 저를 가르쳐 줬어요. 그 태권도를 쌍절곤을. 그때 그 기쁨이 되게 나는데 사실 스님 같은 대학자는 이런 큰 먹물들은 저 같은 딴따라들을 잘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저도 저 같은 딴따라도 저런 대학자들 무시하기 일쑤고요. 근데 항상 그렇게 이렇게 창문 밖에 서 있는 저를 이렇게 불러서 뭐라 그럴까 알려줬던 제게 첫 스승이었던 그 사범님을 생각하게 하는 저에게는 그런 큰형님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그리고 가슴에서 발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발까지 걸어왔던 지금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의 발들이 그 발들을 보면서 또 따라오는 아이 이름 물어봐도 됩니까? 제이. 네. 제이는 또 우리 발자국을 보면서 머리로 생각하고 다시 또 가슴으로 그렇게 발로 가고 그 발걸음이 또 이어져서 누군가의 가슴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님께서는 늘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책상 위에 서서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라라고 얘기했는데 늘 엎드려서 잤던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스님께 전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이해 못하니까 끝까지 스님 말씀 잘 배우고 큰형님 같은 분의 앞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되게 기뻤고요. 이렇게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주모식 분위기를 콘서트로 바꿔주셔가지고 다음은 송영경 총학생회장인데요. 우리 학교에 몇 년간 총학생회가 없다가 올해 결성이 됐습니다. 10주기에 딱 맞춰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공회대학교가 2,000명 학우들의 좀 작은 학교기도 하고 해서 학교가 이렇게 좀 정이 넘치고 따뜻한지 우리 코로나 이후로 학생들이 많이 잘 몰랐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선배님들, 귀한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성공회대학교 학생이라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한 추모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회대학교 제41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송영경입니다. 이제는 신영복 선생님의 육성으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남아있진 않지만 우리 대학 곳곳에 녹아있는 선생님 말씀으로 성공회대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은 진정한 배움을 얻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찍어 누르고 올라서야만 하는 경쟁의 교육, 변방에 서 있는 이들을 외면한 채 홀로 앞서가는 배제의 교육이 아니라 가던 길도 되돌아 옆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갈 수 있는 더불어 삶에 대한 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공회대학교에서만 얻을 수 있는 배움이기에 우리 학생들은 우리 대학에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대학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신영복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인화되고 파편화된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침체된 학생 사회로 인해서 지난 6년의 비상시기를 거쳐 6년 만에 학우들이 직접 선출한 총학생회가 서게 되었습니다. 신영복 선생님 10주기에 당당하게 학우들의 손으로 선출된 대표자로 선생님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매우 귀하게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의 공백을 깨고 다시 나아가기 위해서 총학생회 기조를 좀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좀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인지 또 지난 시간을 넘어서 다시 되찾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영복 선생님의 말씀을 다시 읽었습니다. 사회가 혼란하고 학생 사회는 더욱 침울하던 시기에 학생들은 매번 신영복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에서 평화와 공존이 새날의 원리라던 선생님의 말씀을 되짚어서 더불어 숲이 된 우리는 그 누구보다 강하다며 무레배 정권에 맞섰었고, 총학생회는 물론이고 혐오로 대학사회의 민주주의가 무너진 지금에서도 다시 우리는 신영복 선생님의 글자를 찾습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가르침 아래 선생님의 10주기를 맞은 지금 우리는 줄탁동시라는 말을 다시 읽어봅니다. 변화를 잠자코 기다리기만 하는 알, 밖에서 억지로 깨트리는 알은 죽은 알입니다. 더 넓은 세상을 향해서 분주히 불의로 쪼아대는 병아리만이 생명으로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가르침과 그 정신을 이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부름에 이제는 우리 학생들이 응답해야 합니다. 변화와 개혁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실천으로 힘차게 뛰어가는 살아 숨쉬는 학생사회로 신영복 선생님께 당당히 보이겠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거대한 자본과 권력을 중심으로 교육은 빠르게 개편되고 신영복 선생님과 우리 학생들의 자리도 날로 좁아지고 있는 오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공회대학교 학생들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과거의 낭만에 지금의 편함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정신과 실천을 사수하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뜨겁게 매일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영복 선생님의 가치가 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굳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성공회대인으로서 신영복 선생님의 제자로서 당당히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신영복 선생님께서 저희 학생들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우리 학생들을 꼭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언제나처럼 선생님 말씀처럼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매일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추모사는 마지막인데요. 조태훈 노동아카데미 일기 제자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조태욱입니다. 제가 지금 명칭은 노동아카데미로 바뀌었는데 당시에는 노동대학이었습니다. 그 노동대학을 졸업하고 이후에 2번을 해고됐습니다. 그래서 신 선생님한테 제대로 배웠구나 일단 그런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해고가 2003년도에 해고됐다가 복직을 했고요. 두 번째는 2010년도에 MB 정권 때 국정원의 KT 민주노조 파괴 공작 과정에서 2번째 해고가 됐고 지금 16년째 해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지금 246조 차 1,700일 넘게 지금 광화문 본사 앞에서 투쟁 중이고요. 또 지난주부터는 미국의 그 베네수엘라 침공을 규탄하고 그리고 베네수엘라 민중들과 함께 연대하는 그런 투쟁을 지금 벌이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조끼를 안 벗고 그대로 복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이렇게 투쟁하고 활동하는데 그 동력이 아마 절반 이상은 우리 신영복 선생님의 가르침에 있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추모의 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계급 내부에 스스로의 힘으로 근로인텔이 재생산 구조를 만들어야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열 수 있다라고 노동대학 강의 때 하신 고인의 말씀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고 신영복 선생님께서 노동대학을 만든 진짜 이유이자
유은이라고 노동자들은 생각합니다. 저는 2000년도에 시작된 노동대학 1기부터 4기까지 2년 과정, 그리고 노동대학 1기부터 4기까지 역시 2년 과정, 그리고 노동대학 졸업생 동문 모임인 느티나무를 통해서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10수년간 함께 했습니다. 특히 노동대학 1기 때 고인께서 오랫동안 고뇌하며 체화해서 응축한 그런 자본론 강의는 저에게 특별한 인연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매학기 노동대학 입학식 때 노동자의 철학과 사상이라는 제목의 특강을 하셨습니다. 동서양 고전과 오랜 감옥 생활의 경험들을 풍부하게 녹여 이해하기 쉽게 독창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2500여 년 전 춘추 전국 시대의 무한 경쟁과 작금의 신자유주의 상황의 유사성에 대해 언급하시며 자연은 물론이고 인간까지 상품화하고 황폐화시키는 자본주의를 극복해야 함을 강조하셨고, 자본주의의 대립 개념은 바로 인간주의라고 역설하셨습니다. 항상 북극을 향해 떨고 있는 진암철 이야기는 노동운동에서의 조합주의와 경제주의, 그리고 좌우 편향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변혁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하라 라는 논어의 구절을 많이 인용하셨는데, 여기서 동은 바로 제국주의 패권 논리라고 말씀하시며 당시 대한민국을 아제국지, 또 다른 표현으로 하사관 제국주의라고 하셨고 그 천박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최근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도 패권적인 동의 논리가 발현돼서 관철된 것으로 설명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자들이 상품 세계 물신주의에 포획되어서는 안 되며 자신보다 더 어렵고 취약한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하방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위로 향하는 연대는 추종과 영합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일갈했습니다. 노동자는 생산 과정에서 1차적으로 착취당하고 노동자가 만든 상품의 잉여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본이 소위 목숨을 건 도약을 하게 되는 유통 과정에서 노동자뿐 아니라 농민, 빈민, 여성, 노인, 학생, 장애인 등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들도 수탈당하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해야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고 역설하셨습니다. 따라서 따뜻한 가슴과 연대만이 우리의 희망이라 하셨고, 기층 민중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노선이 돼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운 좋게 선생님으로부터 몇 점의 좋은 글귀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해고되었을 때는 꽃이 되어 바람이 되어, 꽃이 되어 이 땅을 지키고 바람이 되어 새날을 연다. 무시무시한 글이죠. 예. 사적 욕망을 가진 개인으로 살아가지 말고 사회적 개인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동대학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대학이 강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봄, 가을로 체육대회를 했는데 거기 필수 과목이 땅-탁구였습니다. 고인께서 오랜 감옥 생활하면서 갈고 닦은 건데 그거를 저희에게 전수시켰고, 그 땅-탁구 대회에서 제가 운 좋게 어쩌다가 우승을 했는데 그때 주신 글이 함께 여는 새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발전 노동자 강연에 제가 동행하고 댁에 모셔다 드렸을 때 저는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잠깐 들어오라고 그러더니 안방에 들어가시더니 글을 한 점 가져오는데 그게 바로 하방연대였습니다. 그리고 KT에서 두 번째 해고된 2010년 노동대학 창립 10주년 행사장에서 100년강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요청드리지 않았는데도 이 모든 글씨를 저에게 주셨어요. 이 글귀들은 현장 사무실, 노동자 사무실 벽에 모두 걸어놓고
지금까지 운동의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신을 세상에 맞추는 지혜로운 사람보다 세상을 자신에게 맞추는 우직한 사람이 그나마 세상을 조금씩 바꾸며 20년 감옥살이하고 세상에 나오니까 예전에 걸출했던 운동가들이 출세하여 기득권 사회에 편입된 모습을 보며 양심이 사상보다 강하다는 점과 실천하는 데까지만 자기 사상이라며 실천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의 10주년 추모식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우공이산의 정신으로 뚜벅뚜벅 실천하겠다는 결의를 다짐하게 됩니다. 그리운 신영복 선생님, 금전 때 부피가 아니라 인간적 부가 흘러넘치는 인간 해방과 노동 해방의 여정 속에 반드시 다시 만나리라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좀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 책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불과 며칠 전에 신영복 전집이 출간됐습니다. 돌베개 한철희 대표이사께서 자리에 서서 봉정사 하시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떠나신 지 어느덧 10년입니다. 지난 10년 선생님은 계시지 않지만 저와 돌베개는 선생님의 책을 그리고 선생님에 관한 책을 만들면서 부재의 아픔과 슬픔을 다독였습니다. 병상에 계시던 선생님께서 마지막 나날까지 매만지셨던 처음처럼 개정판을 별세 직후인 2016년 2월에 펴냈고 2017년 1주기에는 6호집 냇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와 대담집 손잡고 더불어를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김창남, 최영목 선생의 공조로 신영복 평전을 펴냈습니다. 이제 10주기를 맞아 선생님의 모든 말과 글을 갈무리하여 신영복 전집 전 11권을 펴냅니다. 이와 함께 성공회대 13분의 교수님이 선생님을 기억하며 함께 쓴 신영복 다시 읽기도 출간했습니다. 신영복 전집은 신영복 사상의 전체상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이미 나온 책들을 포괄하면 물론 새로운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존에 출간되지 않았던 석사 논문, 봉건제 사회의 해체에 관한 고찰이 새로운 책으로 선보입니다. 감옥 이전 청년 신영복의 면모를 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구의 추억도 선생님이 손수 그리신 사파와 함께 탄생에 감동의 깊이를 더합니다. 이번 전집은 단지 망라에 그치지 않고 전면적인 교정을 거쳐 일부 오류를 바로잡는 등 정본화 작업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앞으로 신영복의 삶과 사상에 대한 연구나 비평 작업을 뒷받침하는 신영복 아카이브의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판형과 품격 있는 장정, 그리고 선생님의 서체 미학을 디자인 컨셉으로 하여 완성된 전집 세트는 선생님을 사랑하는 독자들의 애장품이 되리라 기대를 합니다. 선생님은 비록 떠나셨지만 선생님의 정신과 사상은 이 책들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번 10주기와 전집 발간을 계기로 선생님의 책들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시대를 뛰어넘는 고전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저와 돌베개는 선생님들의 책들을 잘 지키고 보다 널리 알리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성공회대 13분의 교수가 각기 다른 시각으로 신영복을 읽고 해석한 신영복 다시 읽기는 신영복 사상의 숲을 안내하는 좋은 길라잡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정성을 기울여 준비했지만 혹 소홀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삼가 두려운 마음으로 신영복 전집과 신영복 다시 읽기를 선생님 영전에 올리며 선생님의 평안한 영면을 기원합니다. 예, 이어서 그 사단법인 더불어숲의 신영복 선생님을 따르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오랜 동안 선생님 저작을 읽고 정리해서 키워드별로 9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사단법인 더불어숲 언약 시문희 대표 팀장이 봉정사 하시겠습니다. 네, 선생님께 짧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러셨죠. 그림은 그리워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건 그리워하는 것뿐이라고. 선생님께서 남기신 말씀의 전체 그림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서 9개 주제로 관계망을 그려보았습니다. 이 미흡한 그림을 우리를 항상 너그러이 지켜봐 주셨던 그리운 선생님께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노래 들을 시간입니다. 가수 정태춘님 모시겠습니다. 저기 떠나가는 배 거친 바다 외로이 겨울비에 젖은 도체 가득 찬바람을 안고서 널 두고 간다는 아픈 다짐도 없이 봄날 꿈같이 따사로운 저 평화의 땅을 찾아 가는 배여 가는 배여 그곳이 어둠에뇨 강남길로 해남길로 바람에 돛을 맡겨 물결 너머로 어둠 속으로 저기 멀리 떠나가는데 너를 두고 간다는 아픈 다짐도
없이 남기고 가져갈 것 없는 저 무역의 땅을 찾아 가는 배요 가는 배요 언제 우리 다시 만날까 꾸밈없이 홀로 떠나가는 배 바람 소리 파도 소리 어둠에 젖어서 밀려올 뿐 물결 너머로 어둠 속으로 저기 멀리 떠나가는 배 (10년) 전에 이 자리에서 선생님을 보내드리고 아마도 같은 노래를 또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안 계시다는 게 잘 아직도 실감이 안 나는 그런 느낌이고요. 세상이 한 발 앞서 진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성찰을 해야 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실천의 모습으로 또 이끌어야 하고 그런 영감을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아직도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남아 계신 신영복 선생님 편히 영면하시길. 모두 우산을 쓰고 횡단보도를 지나는 사람들 탑골공원 담장 기와도 흠씬 젖고 고가차도에 매달린 신호등 위에 비둘기 한 마리 건너 빌딩에 웬디스 햄버거 간판을 읽고 있지. 비는 내리고 장마비 구름이 서울 하늘 위에 높은 빌딩 유리창에 신호등에 멈춰서는 시민들 우산 위에 맑은 날 손수건을 팔던 노점상 좌판 위에 그렇게 서울은 장마권에 들고 다시는 종로에서 깃발 군정을 기다리지 마라. 기자들을 기다리지 마라. 비에 젖은 이 거리 위로 사람들이 그저 흘러간다. 흐르는 것이 어디 사람뿐이냐. 우리들의 한 시대도 거기 묻혀 흘러간다. 저기 우산 속으로 사라져 가는구나. 입술 굳게 다물고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저길 봐, 파란빛 하늘이 열리고 있어. 우린 모두 그쪽으로 가고 있어. 92년 장마 종로에 삽니다. 비가 개이며 서쪽 하늘부터 구름이 벗어지고 파란 하늘이 열리면 전남산 타워쯤에선 뭐든 다 보일 게야. 저 구로공단과 봉천동 북편산 동네길도, 아니 삼각산과 그 아래 또 세종로 길도, 다시는 시청광장에서 눈물을 흘리지 말자. 물대포에 쓰러지지도 말자. 절망으로 무너진 가슴들 이제 다시 일어서고 있구나. 보라자 비둘기들 문득 큰 박수 소리로 의협 깃을 치며 다시 날아오른다. 하늘 높이 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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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빨간 신호등에 멈춰 섰는 사람들 이마 위로 무심한 눈길 활짝 열리는 여기 서울 하늘 위로. 한무리 비둘기들 문득 큰 박수 소리로 의협 깃을 치며 다시 날아오른다. 하늘 높이 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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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별책 부록 나올 때입니다. 더숲 트리오 시간입니다. 그 전에는 신영복 선생님 별책 부록이었는데요. 이제 정태춘 선생님 별책 부록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네, 더숲 트리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정태춘 선배님의 멋진 노래를 먼저 들으셔서, 그래서 어쨌든 늘 피날레는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오프닝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영복 선생님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노래, 아름다운 사람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비 내려오면 저 맘이 하나에 울고 서 있네.
새하얀 눈 내려오며 산 위에 하나이 우뚝 서 있네. 그 고운 마음에 노래를 울리면 아름다운 그 이름 사랑이여라. 그 이름 아름다운 감사합니다. 우리 정태춘 선생님 할 때 음향하고 이게 바뀐 거 아니야, 음향? 왜? 우리 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 사실 그 아까 불러주셨던 떠나가는 배는 신영복 선생님의 최애 애창곡이셨죠. 아마도 제 기억이 맞다면 감옥에서 출소하시기 직전에 처음 접하셔서 가사를 새로 신입으로 들어온 재소자들한테 들어서 가사를 익히셨다는 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무거워지는 느낌이. 그 사실 아까 2부 시작을 할 때 선생님 화면 나오고 음악이 나올 때 눈물이 나가지고 오늘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참고로 그때 배경음악은 제 집사람 노래입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갑자기 마음이 더욱 따뜻한 느낌을 갖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선생님은 누구든지 내가 선생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갖게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좀 잘못 아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접니다. 사실은 제일 가까운 사람은 선생님의 최애 제자 박경태였습니다. 가짜 뉴스에 속으면 안 되고요. 제가 진짜입니다. 저하고 제일 친하셨어요. 교수들이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저희 오늘 이 자리에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사실 많은 분들 다 일일이 소개를 못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몇 분은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우리 성공회의 지주이시고 저희 대학에서 총장을 지내시기도 했던 김성수 주교님, 너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신여복 선생님의 친구 분들이죠. 오병초 선생님과 갑자기 가만 있었어요. 성함이 이창열 선생님. 예. 네, 죄송합니다. 잠깐 예. 또 신영복 선생님의 고향 후배이시기도 한 안경환 선생님도 오셨네요. 네. 그 신영복 선생님 북 콘서트 이런 거 할 때 사회도 보시고 하셨던 우리 김미화 선생님도 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외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시간 관계상 죄송합니다. 저희가 신여복 선생님을 말하자면 저희한테 일종의 등불 같은 분이셨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곡은 등불이라는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비 오는
창밖을 보니 구름 사이로 푸른 빛을 보이는 내 하나밖에 없는 등불은 외로운 나의 벗을 삼으니 축복받게 하소서. 희망의 빛을 항상 볼 수 있도록 내게 행운을 내리소서. 넓고 외로운 세상에서 길고 어두운 여행길 너와 난 우리 하나의 꽃을 만나기 위해 긴 밤들 보람되도록 우리 두 사람은 저 험한 세상 등불이 되리. 넓고 외로운 세상에서 길고 어두운 여행길 너와 난 우리 하나의 꽃을 만나기 위해 긴 밤들 보람되도록 우리 두 사람은 저 험한 세상 등불이 되리. 저 험한 세상 등불이 되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영복 선생님 가족을 대표해서 장남 신재용 군이 인사 한 말 있겠습니다. 네, 아들 신지용입니다. 오늘 10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저희 가족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매번 이런 추모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성공회대 김경문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아버지를 함께 기억해 주신다는 점이 저희 가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어 왔습니다. 저희들도 늘 아버지의 삶과 뜻을 기억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그 사모님 유영순 여사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감사의 말씀을 전해 달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은 추모식이 굉장히 좀 밝고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김재동 씨를 부른 사실을 환기하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마무리 시간인데 아까 김창남 이사장님이 이제 인사하시러 나올 텐데 아까 몇 분 뭐 다들 인사 소개를 해드리면 좋은데 멀리서 오신 분은 신 선생님도 늘 굉장히 고마워하셨어요. 여기 일본에서 우리 이사하시면서 대학발전위원회 고문을 하시는 키시다 회장님 오셨습니다. 예. 예, 학교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모든 추모식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늘 오고 계신 부천희망재단의 정인조 이사장님도 자리하셨죠? 한 번도 안 빠지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요. 작년에 우리 석좌 교수로 오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공회 대학에 신영보 선생을 빼면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리고 지금 신영복 선생님 관련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김영호 석좌 교수님 인사하십시오. 예. 예, 김창남 이사장님 감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만 두 번째 나오는 거죠. 제가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사단법인 더불어숲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더불어숲은 신영복 선생님 감옥으로부터 사색 처음 나왔을 때 그 책을 읽고 감동한 독자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해서 이루어진 그런 모임이고요. 선생님 돌아가신 후에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제가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생님 10주기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다 감사드립니다. 10주기를 맞아서 좀 신영복 선생님의 뜻을 좀 더 널리 알리고 확산하면서 우리 사회를 정말 다 함께 숨 쉴 수 있는 더불어 숲으로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조금 더 확산시키고 좀 더 많은 분들께 알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10주기를 여러 가지 의미에서 기억하고 추모하면서 동시에 그 뜻을 확산하고자 하는 행사들 쭉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보신 것처럼 전집이 발간이 됐고 또 신영복 다시 읽기라는 책도 발간이 돼서 이 책을 빌미로 한 북 콘서트를 전국적으로 좀 이번 올 한 해 동안 진행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죠, 김재동 씨? 네. 김재동 씨가 도와주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김미화 선생님도 도와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마이크를 다시 잡아서 아까 사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들으셨죠? 제가 제일 친합니다. 그러면서 그 서예전 지금 현재 그 서여회 주관으로 첫 번째 서예전이 지금 진행 중이고 곧 2월 달에는 서여회 전시회가 있을 예정이고 신영복 선생님의 작품들을 받아서 각자 소장하고 있는 것들을 모아서 전시하는 전시회도 곧 열릴 계획을 갖고 5월 중에 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숲 사단법인 더불어숲 회원연자 한 200여 명 되는데 좀 더 많은 분들을 후원 회원으로 함께 좀 모셔서 장기적으로는 신영복 선생님의 뜻을 함께 기억하고 또 그 전시도 하고 뭐 서로 강의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 진행할 여러 가지 사업과 기획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꾸준한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한 몇 년 후에는 저희가 조금 더 많은 분들 앞에서 좀 더 깊은 얘기를 더 많은 뜻으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합창을 하고 마칠 건데요. 잠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냇물 네, 공연 얘기를 시냇물도 제가 자주 하시더라고요. 들었어요. 네. 예, 그게 참 제가 이렇게 교도소가 노래가 없는 공간이긴 하지만은 가끔은 만 기자가 출소하는 그런 작은 송별 자리가 있으면 돌아가면서 노래 부르게 해요. 네. 그때 20년간 제가 딱 한 가지 부른 노래가 그 시냇물입니다. 네. 그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이 대목이 되면 재소자들 표정이 참 숙연해져요. 한번 오랜만에 옛날 네. 생각하시면서 한번 불러보시면 어떨까요? 맨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 따라 가고 싶어 강으로 간다. 네, 다 같이 일어서십시오. 시냇물 같이 합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앉아 주십시오. 이것으로 추모식 행사는 다 끝났고요. 안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건물 나가서 옆에 가시면 밥풀이라는 식당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갈비탕하고, 그리고 신 선생님 10주기를 맞아서 제자가 특별히 담근 강물처럼이라는 막걸리가 와 있어요. 아주 특주입니다. 꼭 맛을 보시고 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추모공원 가실 분들은 뒷산에 올라가셨다가 밥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비극의 한가운데 놓기를 좋아해요. 자기 인생이 특별하게 힘들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이라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감옥이라는 그런 상황이 몹시 힘들었었는데 언젠가 어느 날 한번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교도소에는 참 많은 무기수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생도 따지고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자기를 비극의 주인공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의 운명처럼 그냥 이렇게 살아나가는 걸 봐요. 그래서 반성을 하게 되죠. 내가 특별하게 저 사람들보다 더 괴로워해야 할 권리가 나한테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마 그게 제가 그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어떤 정서적인 그런 이 분위기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징역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